아몬드. 복숭아처럼 생긴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다. 그게 아몬드다. 많은 사람들이 아몬드를 그냥 고소한 간식으로만 안다. 하지만 아몬드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너트 중 하나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쓰면 구운 것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마카롱의 그 독특한 쫀득함도 아몬드 가루에서 나온다.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약간 싱거운 듯 하지만 구우면 고소함이 훨씬 진해진다. 식감은 단단하고 바삭하다. 얇게 슬라이스하면 과자처럼 가볍게 부서지고 통째로 씹으면 묵직한 씹힘이 남는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아몬드가 얼마나 대중화됐는지를 보여준다. 호두. 호두의 겉모양은 사람의 뇌를 닮았다. 고대 유럽에서는 그 생김새 때문에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근거는 없다. 하지만 호두가 실제로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꽤 많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두와 블랙월넛은 다른 종이다. 블랙월넛은 훨씬 강하고 쓴맛이 나며 날 것으로 먹기보다 제과에서 소량 쓴다. 맛은 고소하면서도 깊은 흙내음이 있다. 살짝 쌉싸름한 여운이 남는 게 특징이다. 식감은 다른 너트에 비해 기름기가 느껴질 만큼 촉촉하고 씹을수록 풍미가 퍼진다. 칼로 잘랐을 때 드러나는 뇌 모양의 단면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다.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이며 수천 년 전부터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다. 캐슈너트. 캐슈너트는 나무에 달린 채로는 절대 생으로 먹을 수 없다. 캐슈 열매 아래에 콩팥 모양의 씨앗이 붙어 자란다. 그게 캐슈너트다. 껍데기 안쪽에 강한 독성 수지가 있어서 반드시 가열 처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 날캐슈라고 팔리는 것도 이미 가열 처리된 것이다. 맛은 달콤하고 버터 풍미가 진하다. 다른 너트에 비해 단맛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진다. 식감은 부드럽고 크리미하다. 씹으면 거부감 없이 쉽게 부서지며 물에 불리면 거의 크림처럼 갈린다. 비건 요리에서 크림소스 대용으로 쓰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 브라질 원산이지만 지금은 인도, 베트남, 코트디부아르가 주요 생산국이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껍데기가 저절로 벌어진다. 다른 너트는 안 그런다. 속 알맹이가 충분히 익으면 껍데기가 살짝 갈라지면서 초록빛 속살이 드러난다. 그 초록색은 엽록소 때문이다. 빛이 들수록 더 선명해진다.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과일향 같은 복합적인 뉘앙스가 있다. 다른 너트에서는 찾기 어려운 과일 같은 풍미가 피스타치오만의 정체성이다. 식감은 단단하고 살짝 씹히는 맛이 있다. 로스팅하면 더 바삭해지고 짠맛과 어울려 풍미가 강해진다. 원산지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터키, 이란이 세계 주요 산지다. 헤이즐넛. 헤이즐넛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텔라를 떠올린다. 그런데 사실 헤이즐넛 자체를 그냥 먹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헤이즐넛의 풍미는 필베르톤이라는 천연 케톤 화합물에서 나온다. 이 성분이 구워지면 캐러멜, 볶음빵, 코코아 같은 복합적인 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날 것보다 로스팅했을 때 훨씬 강하고 인상적인 향이 난다.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며 은은한 흙내음과 코코아 뉘앙스가 함께 온다. 식감은 처음엔 단단하게 씹히다가 씹을수록 입안에서 크리미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다. 터키산은 단맛이 뚜렷하고 이탈리아산은 꽃향기처럼 섬세하다. 같은 헤이즐넛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풍미가 달라진다. 피칸. 피칸과 호두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자주 혼동된다. 하지만 먹어보면 분명히 다르다. 피칸은 호두보다 길쭉하고 껍데기가 훨씬 매끄럽다. 결정적인 차이는 맛이다. 호두는 쌉싸름한 여운이 남지만 피칸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뒷맛이 난다. 그래서 파이나 캐러멜 디저트에 훨씬 많이 쓰인다. 맛은 버터 같은 달콤함에 살짝 견과류 특유의 고소함이 더해진다. 식감은 호두보다 덜 기름지고 더 건조하게 씹히며 씹을수록 달달한 풍미가 올라온다. 캐러멜이 녹아 들어가는 피칸 파이를 떠올리면 그 단면이 가장 선명하게 그려진다. 북미, 특히 미국 남부가 원산지이자 최대 산지다. 피칸은 북미 원주민이 수천 년 전부터 식량으로 써온 너트다.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세상에서 껍데기가 가장 단단한 너트 중 하나다. 사람 손으로는 거의 깰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열대우림이 원산지이며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너트를 먹어왔다. 유럽인들이 이 너트를 알게 된 건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맛은 달콤하고 버터 풍미가 진하며 바닐라 같은 은은한 향이 난다. 식감이 이 너트를 특별하게 만든다. 높은 기름 함량 때문에 씹으면 크리미하게 녹는 느낌이 난다. 딱딱하게 씹히는 다른 너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다. 로스팅하면 겉은 살짝 바삭해지면서 속의 크리미한 질감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은 하와이와 남아프리카가 주요 산지가 됐다. 생산량이 적고 가공이 까다로워 너트 중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브라질 너트.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한두 알이면 충분하다. 더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극단적으로 높다. 한 알의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훨씬 넘는 셀레늄이 들어있다. 그 이유는 토양 때문이다. 아마존 일부 지역의 토양은 황이 부족해서 나무가 황 대신 셀레늄을 흡수한다. 그 결과가 자연에서 가장 셀레늄이 짙은 식품 중 하나가 됐다. 맛은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은은한 고소함이 있다. 식감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씹히며 기름기가 느껴진다. 브라질 너트 나무는 인공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존 생태계에 특정 벌이 없으면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야생에서 채취한다. 그 너트 하나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잣은 너트가 아니다. 씨앗이다. 솔방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꺼낸 것이다. 채취하는 방식이 문제다. 솔방울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으로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 꺼내야 한다. 기계화가 어렵고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양도 적다. 그래서 모든 너트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든다. 품종에 따라 풍미가 달라진다. 한국 잣으로 많이 쓰이는 코리안 잣은 크고 기름지며 풍미가 깊다. 이탈리아 잣은 더 작고 단맛이 섬세하다. 맛은 달콤하고 버터 같은 고소함이 있다. 식감은 처음엔 가볍고 부드럽게 씹히다가 씹을수록 기름기가 천천히 퍼지는 느낌이다. 팬에 볶으면 겉이 살짝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풍미가 훨씬 선명해진다. 이탈리아 페스토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고 한국 요리에서는 국죽떡 위에 고명으로 올라간다. 먹고 나서 며칠간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아직 왜 생기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반응이다. 땅콩. 이름에 콩이 들어있다. 이름이 이미 정체를 말하고 있다. 땅콩은 식물학적으로 너트가 아니다. 콩과 식물이다. 완두콩, 렌틸콩, 대두와 같은 과에 속한다. 다른 너트들이 나무 위에서 자라는 동안 땅콩은 꽃이 핀 자리에서 줄기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아래에서 열매가 맺힌다. 맛은 고소하고 살짝 달콤하며 볶으면 훨씬 진한 고소함이 올라온다. 식감은 단단하게 씹히고 씹을수록 기름기가 배어나오는 느낌이다. 땅콩 버터로 갈면 고소함이 한 덩어리로 압축되면서 크리미하고 묵직한 질감이 된다. 다른 너트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가격도 훨씬 낮다. 엄밀히 따지면 너트가 아닌데 가장 유명한 너트다. 그 아이러니가 땅콩이라는 재료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밤은 너트의 이단하다. 다른 너트들은 지방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다. 밤은 반대다. 지방이 거의 없고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수분 함량도 높아서 생밤을 손에 쥐면 다른 너트들처럼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감자처럼 묵직하고 촉촉한 감촉이 난다. 맛은 달콤하고 구수하다. 구우면 설탕이 든 것도 아닌데 캐러멜처럼 달아진다. 식감은 퍽퍽하거나 분질한 느낌이다. 다른 너트처럼 고소한 기름기가 씹히지 않고 구운 감자나 찐 고구마처럼 전분 느낌이 강하다. 너트 중에서 비타민C를 함유한 건 밤이 유일하다. 한국에서는 제사상에 오르고 일본에서는 밤밥 같은 요리에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설탕에 졸여 디저트가 된다. 같은 밤이 문화마다 전혀 다른 얼굴로 식탁에 오른다. 코코넛. 이름에 너트가 들어있지만 코코넛은 너트가 아니다. 식물학적으로는 핵과다. 복숭아, 자두, 체리와 같은 분류다. 외피, 섬유질 중간층, 단단한 껍데기, 그리고 속의 씨앗으로 이루어진 구조다. 우리가 먹는 하얀 과육은 씨앗에 배져지고 코코넛 워터는 씨앗 내부의 액체다. 어린 코코넛의 과육은 젤리처럼 부드럽고 투명하다. 숙성될수록 단단하고 하얀 과육이 된다. 맛은 달콤하고 크리미하며 열대 특유의 기름진 향이 난다. 가열하면 캐러멜처럼 진해진다.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코코넛 플레이크, 코코넛 슈가. 하나의 열매에서 이 모든 게 나온다. 동남아, 남아시아, 태평양 섬 지역에서 코코넛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존 자원이었다. 히코리너트. 히코리너트는 피칸의 사촌이다. 정확히는 피칸이 히코리 속의 한 종이다. 북미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너트다.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해서 깨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안의 알맹이는 피칸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맛은 버터 같고 달콤하며 피칸보다 살짝 더 스모키한 여운이 난다. 식감은 촉촉하고 기름지게 씹힌다. 상업적으로 대량 유통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풍미만 따지면 피칸 못지않다는 평가도 있다. 쓴 아몬드와 단 아몬드. 같은 아몬드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단 아몬드다. 쓴 아몬드는 겉모습이 거의 같지만 독성 물질인 아미그달린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청산가리로 분해된다. 성인이 쓴 아몬드를 날 것으로 60알만 먹어도 심각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쓴 아몬드의 아미그달린 함량은 단 아몬드의 최대 1000배다. 그런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가공을 거치면 독성이 제거되면서 강렬한 아몬드 향만 남는다. 아몬드 향 에센스. 마지판. 일부 리큐르의 아몬드 풍미가 여기서 나온다. 먹는 아몬드와 향을 내는 아몬드. 생김새는 같지만 쓰임새와 위험성이 완전히 다르다. 콜라너트. 콜라너트를 직접 먹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콜라너트 없이는 코카콜라도 없었다. 1886년 약사존 약버턴이 코카콜라 시럽을 만들 때 콜라너트를 핵심 재료로 썼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라는 이름 모두 아프리카 서부 언어에서 온 콜라에서 유래했다. 콜라너트는 카페인이 풍부한 씨앗이다. 맛은 쓰고 떫으며 씹을수록 쓴맛이 강해진다. 처음엔 전혀 맛있지 않게 느껴지지만 서아프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극제이자 식욕 억제제로 씹어왔다. 가나,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종교의식과 환대의 상징으로 콜라너트를 나눠 먹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의 이름 안에 아프리카 식문화가 살아있다. 캐나리너트. 동남아시아 요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너트를 알아야 한다.
마카다미아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기름 함량도 높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반드시 익혀야 한다. 최소 15분 이상 가열하면 독성과 쓴맛이 함께 사라진다. 이 너트의 역할은 직접 씹어 먹는 게 아니다. 통째로 빻아 커리 페이스트에 섞는다. 높은 기름 함량이 소스를 걸쭉하고 크리미하게 만든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하와이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다. 그 자체로 먹는 너트가 아니라 요리의 질감과 깊이를 만드는 너트다. 마름. 마름은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의 열매다. 중국,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식재료다. 뿔처럼 생긴 검은 껍데기 안에 하얀 알맹이가 들어있다. 맛은 담백하고 약간 달콤하다. 식감이 이 식재료를 특별하게 만든다. 삶아도 아삭한 질감이 살아있다. 가열에도 물러지지 않는 이 특성 때문에 볶음 요리, 만두소, 탕수육 재료로 자주 쓰인다. 중국에서는 가을 수확절기마다 등장하는 계절 식재료이기도 하다. 티거너트. 이름에 너트가 있지만 티거너트는 너트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다. 땅속 줄기에서 자라는 덩이줄기다. 감자나 토란처럼 땅속에서 자란다. 너트라는 이름이 붙은 건 겉모습과 씹는 느낌이 너트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체는 전혀 다르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에서 재배된 기록이 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갈아 달콤한 음료로 마셨다. 그 음료가 지금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오르차타다.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며 아몬드와 코코넛을 섞어 놓은 듯한 풍미가 난다. 식감은 쫀득하고 약간 섬유질이 느껴진다. 날 것으로 씹으면 말린 과일처럼 달달하고 갈아서 마시면 식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6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가 먹던 것과 지금 스페인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같은 재료에서 나온다. 도토리. 도토리는 쓰다. 날 것으로는 먹을 수 없다.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는 탄닌 함량이 높아서 그냥 먹으면 강한 쓴맛과 떫은 맛이 난다. 그래서 먹으려면 반드시 탄닌을 제거하는 침출 과정이 필요하다. 찬물에 며칠씩 담가두거나 끓는 물로 반복해서 삶아 쓴맛을 뺀다. 그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다른 식재료가 된다. 맛은 담백하고 구수하며 전분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난다. 한국에서는 탄닌을 뺀 도토리를 갈아 묵을 만든다. 잘랐을 때 단면이 반투명한 갈색으로 빛나는 도토리묵이다. 북미 원주민, 유럽 켈트족, 동아시아 여러 민족이 모두 도토리를 주식 또는 부식으로 써왔다. 껍데기를 벗기고 탄닌을 빼고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이 긴 과정이 수천 년간 이어졌다는 사실이 도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식재료였는지를 말해준다. 살구씨. 살구를 먹고 나면 씨가 남는다. 그 씨 안에 또 씨앗이 있다. 그게 살구씨다. 살구씨는 두 종류로 나뉜다. 단 살구씨와 쓴 살구씨다. 쓴 살구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다. 몸속에서 청산가리로 분해될 수 있어 날 것으로 다량 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난다. 단 살구씨는 다르다. 쓴맛 없이 고소하고 아몬드와 비슷한 풍미가 난다. 중국 요리에서는 단 살구씨를 따로 구분해 행인두부, 행인죽 같은 요리에 넣는다. 식감은 단단하고 바삭하게 씹힌다. 갈아서 음료나 디저트에 쓰면 아몬드 밀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겉으론 아몬드처럼 보이지만 살구에서 온 씨앗이다. 복숭아씨. 복숭아 속에 딱딱한 핵을 깨면 그 안에 아몬드처럼 생긴 씨앗이 나온다. 그게 복숭아씨다. 살구씨와 같은 장미과 식물이라 구조가 비슷하다. 복숭아씨에도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 날 것으로 다량 먹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소량이거나 가공을 거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에서는 복숭아씨를 한약 재료로 오래 써왔다. 식재료로 직접 먹기보다는 약재, 기름 추출, 향료 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맛은 쓰고 강하며 아몬드 향과 비슷한 계열의 날카로운 풍미가 난다. 복숭아를 먹고 버리는 그 씨 안에 또 하나의 식재료가 숨어 있다는 것. 음식은 버리는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